아침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했습니다. 이제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리자, 이렇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면 이걸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다 이제 국민들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다 네. 알아요. 왜 만드는지, 위원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래서 주최 측이 위원회 만드는 건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아무리 진짜 진정성 가지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든 네. 아니면 특검을 하든. 근데 국정조사는 못하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국정조사는 정쟁의 소지가 다분해서 검증 못한다. 국정조사는 못한대요. 그럼 특검을 하던가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거 국민들이 엄청 걱정하고 엄청 의심하고, 물론 네. 아주 열렬지층에서는 맹목적으로 잘못해도 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나라가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지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요? 네. 어차피 하게 돼요. 어차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약간 정말 너무 꼼수가 대놓고 꼼수다. 왜냐하면 어차피 핵심은 그거잖아요. 왜 바꿨냐 중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않아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야당이 국정조사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정쟁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 노선으로 가면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를 다시 새롭게 지금 하자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검증위원회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했고, 여기에 어떤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거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물론 특검 당연히 하면 좋겠고. 근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게 행정부로부터 원래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질적인 거를 우리 국민의 입을 통해서 혹은 국민의 대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무조건 안 한다 그러면서 검증위원회만 하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어차피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거든요. 네. 굉장히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민주국가고 정권이 항상 바뀌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요, 여당에서 재집권을 해도 결국 수사하게 돼 있다. 다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계속 역사적으로 다 네네.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고, 그래서 이게 또 진짜 만약에 주장대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해치우는 게 좋아요. 자, 의혹을 빨리 해소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양평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는 게 정권에 부담일 텐데요.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게 보세요.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최소 몇 달은 몇 달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보고서 네. 클리어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럼 클리어하지 않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수사나 특검으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10월, 11월 이제 총선 바로 앞에까지 딱 턱에 오게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올라가 있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하긴 할까요? 그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검이요? 예, 왜냐하면 패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타이밍상 그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범위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문제이거든요. 근데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김건희 특검의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특검은 얹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냥 검증위원회 하자, 국정조사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검증위원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무튼 그 명확하게 좀 밝히면 됩니다. 그렇죠. 왜 양평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었지? 왜 정권이 바뀌자마자 급하게 바뀌었지? 그렇죠. 그리고 왜 도장을 찍은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도장을 찍었지? 왜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해명이 있어야 양평고속도로는 좀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국민들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절대 안 넘어가요. 결국엔 나중에 하게 돼요. 나중에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임기 말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방어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때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네. 절대 이게 우리나라 무슨 왕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여러 성향의 공무원들이 공존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집권을 한 정권인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 제대로 처리 안 하면요, 이 집권 근간이 막 무너져요. 예. 하나만 짧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김장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분을 내세우는 속내는 뭘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글쎄, 이게 좀 방송 정확을 위한 거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면적인 이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제일 잘하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 5일에 수사 보고서를 낸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MBC 방송 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수사 보고인데. 그때 문건이 나오고 그때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거예요. 중앙지검장이 네. 윤석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MBC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딱 이렇게 세우고 정부 비판 방송을 잘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수집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때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권은 너무너무 그 수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군요. 수사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님 논리적이야.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게 너무 서글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니 정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아까 양평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런 사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시각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정말 열심히 그렇죠. 하고 애국심 있고 대부분 바른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때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문건을 통해서 그때 이명박 청와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수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했었는데 왜 그 사람을 또 썼을까요?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그때 총장 청문회 할 때 엄청 세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 그리고 수사권 독립 문제도 검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찰 편에서 맞아요. 서서 얘기하다시피 한 걸 보고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너무 저는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고 이게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도자의 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 전체한테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입장을 계속 밥 먹듯이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혹시 이제 사람들한테 의심을 갖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이 다 알고 계신 건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정말 어차피 임기는 유한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 듣겠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뭔가 있나 보죠. 우리가 모르는. 아무튼 그 윤석열 검사가 다방면에 그 관심이 있거나 뭐 고민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학폭 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는 또 논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출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학폭 논란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학부모 갑질에 가까운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네. 그런데 이게 방송 장악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학폭 얘기는 완전히 쏙 들어가는 이게 느낌? 사라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요. 백현동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로 이재명 대표 소환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환설 나오고 영장을 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뭐 지금 장성철 소장이 지난 주에 한바탕 상황을 조금 시끄럽게 막 대한민국을 좀 들썩이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서 내려온다는 식으로. 네. 그게 하필이면은 이제 8월달에 영장 청구하겠다는 설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하죠. 네, 뭔가가 지금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게끔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 장관의 요즘 그 쌍방울을 비롯해서 그렇죠. 예, 이화영 평화부지사 얘기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자신감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아마도 게다가 지금 박영수 특검도 영장을 2번째 청구하고 한다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차곡차곡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검찰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건을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 사실은 많아요. 아니 그건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현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또 그때 보면 어쨌든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뭐 늦었지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으면 또 그 법원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저는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생중계하듯이 검찰에서 하는 거 흘리는 거겠죠. 이런 팩트들이 막 나오는 이런 뭐 무슨 사람들의 발언, 뭐 무슨 증언, 뭐 이런 입장이 내부 바뀌었다 사정.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마치 생중계하듯이 드라마 찍듯이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재밌긴 하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원래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되게 먹고 사느라고 바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치권도 할 일이 막 태산 같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막 생중계하면서 그 또 만약에 이게요. 나중에 끝에 가서 결론이 났는데 이런 왔다 갔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발언들이 실제 그 마지막 결론하고는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사실 법원에서 이런 걸 굉장히 선입견을 또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철저히 배격하잖아요. 우리 재판할 때. 그런 것처럼 조금 이게 뭐 재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검사님들은 이런 게 중간에 나가는 거를 팩트가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 수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보안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보통은. 네. 그런데 이거 누가 이렇게 계속 흘리는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오염이 많이 된 사건이에요. 이 건은. 오염됐다고요? 네,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여기저기서 지금 사람들의 말이 관여된 자들의 말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고 생중계 당연히 되었고 생중계 되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입장들이 엄청나게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말이 사실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자,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요. 대북송금 문제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법정에서 또 부인분께서 입장을 번복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또 민주당 의원들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가 두려워서 계속해서 방탄하려고 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 또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슈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그러면 안 돼요. 한동훈 장관은 검찰 지금 총장도 아니고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장관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나서가지고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이 대변자처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응대를 하면서 말을 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쫓아와서 검사들 수사 못하게 한다. 이거 사법 방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수원지검에 쫓아갔지 법무부 장관실에 쫓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쌍방울의 김성태 씨를 왜 그런 식으로 압박하느냐. 그리고 왜 김성태를 봐주느냐. 지금 쌍방울의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봐주면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용어로 좀 쓰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쌍방울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이나 다른 혐의는 수사를 안 했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그 금액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받아낸 이익인지 아닌지 이런 쪽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쪽으로는 기소 안 하고 이 금액의 성격을 이 금원의 성격을 지금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나. 아까 이제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검찰은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법무부 산하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준사법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법기관이 법원도 그렇잖아요. 법원 완전히 분리된 사법 체계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고 검찰은 행정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있고 행정부 산하에 있지만 개별 사건의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정권이 개입할 수 없게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도 개입을 한다 이래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근데 이제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셔야 되냐면 만약 민주당이 수원지검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한 게 좀 못마땅해. 근데 그거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검찰 압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점잖게 한마디 하시거나 그 정도는 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만약에 기자들이 물어보면요. 재판을 좀 지켜보시죠. 이게 그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검찰에서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고 한번 지켜봅시다. 이건 법무부에서 관여할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사 앞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거는 사실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어쨌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개별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 헌법 정신이 지금 이 발언들을 보면 완전히 다 무너져 있거든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구체적인
디테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부인이 나서가지고 남편의 말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쌍방울 그룹의 이 변호사들하고 지금 남편,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는 쪽하고가 지금 같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친윤 핵심 검사들이고 그래서 다 같이 그쪽 라인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부인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지금 네, 검사들하고 손잡고 있다. 근데 이게 부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외부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쟤네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하고 있대 이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없겠지만 부인의 말은 사실 믿을 수 없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뭐 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거는 변호인단이 변호사법 위반인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네. 자, 짧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홍준표 시장은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바로 봉을 엽니다. 나를 자법 취급한 것 유감이다. 나는 두더라도 이유승민, 이준석은 잡아야지 뭐 내치지 마라 이런 얘기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이준석, 이승민 의원을 이렇게 기둥 삼아 같이 한번 나자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느낌이. 비윤적으로 이렇게 우리 좀 라인이야 이렇게 얘기인가요? 자,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내년 총선이 정치 생명 갈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장합니다. 나갈 건가 봐요. 이제 유승민 의원도 그냥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지금 보면 어쨌든 전부 다 내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방에 이제 적이 많아졌어. 이게 그러면 지지 기반이라는 게 어쨌든 본인의 지지 기반 굉장히 약하고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대선 때 그 지지층이라는 게 다양한 지지자들이 결합돼서 대선을 치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 대선 때 연합이 다 깨졌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냥 오롯이 윤핵관 내진 친윤 말고는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이거는 뭐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 이기는 것보다 순혈주의로 가겠다라는 거 아닌가. 내 당 그러니까 뭐 핵관들끼리 모여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호위무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홍 시장님께서는 어쨌거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나 당해하는 처우에 대해서는 왜 나만 가지고 난리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선택적으로 징계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경선 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경선 후보들이 지금 다 순환을 겪고 있어요. 지금. 네. 떨어질 줄 알았나요 또?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을 하면 다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도 누구를 지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될 것 같으냐를 눈치 작전만 치열하게 진행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 벼랑 끝으로 가는 건데 저는 더 심각한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당이잖아요. 그죠? 경쟁의 미덕이랄까? 어떤 정당이 그렇죠. 뭐.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유권자에 대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건데, 경쟁이 없어지면 이게 독점의 폐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서비스가 나빠지죠. 서비스가요? 정당들이 지금 서비스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독점이 되다 보면 서비스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연주, 노영희, 이연주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요 잠시 숨 돌리고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